서연 씨는 22살 대학생으로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대기업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 박재석 회장은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수천억 원의 기업을 일구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할아버지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암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6개월 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신 거죠. 항상 정확하고 꼼꼼하셨던 분이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중요한 약속도 깜빡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빠인 현우 삼촌은 갑자기 할아버지께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고, 현지 고모는 변호사인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할아버지의 법적 문제들을 챙기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해외에 살던 현민 삼촌까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셨죠. 모든 게 할아버지의 상속 때문이라는 걸 눈치채는 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합쳐서 대략 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80억 원이라는 거대한 상속 재산 앞에서 가족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네요. 서연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단순히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의 속셈이 보이기 시작했죠. 현우 삼촌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삼촌의 부인인 수진 숙모는 더 노골적이었죠. 할아버지께 안마기며 건강식품이며 온갖 걸 사드리면서 할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셨어요. 반면 현지 고모는 법적인 접근을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치매 진단서를 받아오자고 하시면서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겠다고 나서셨죠. 고모 말로는 할아버지의 의사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게 좋겠다는 거였어요. 현민 삼촌은 좀 달랐어요. 평소에도 예술가 기질이 강하셔서 돈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할아버지와 자주 단둘이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상속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할아버지께서 강민호라는 회계사를 자주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업무 때문에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호 씨가 오실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다른 가족들을 피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둘이서 서재에 들어가시면 문을 꼭 잠그고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민호 씨가 단순한 회계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에서 할아버지께서 그때 일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민호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호 씨의 어머니가 25년 전에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퇴사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와 젊은 회계사 사이에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더 파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호 씨의 어머니 이름이 강은주 씨인데 25년 전 할아버지의 비서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미혼모가 되어서 민호 씨를 키우셨던 거죠.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딱 민호 씨가 태어난 시기와 맞아떨어져요. 혹시나 해서 민호 씨의 출생신고서를 보니까 아버지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와요. 민호 씨가 할아버지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모, 삼촌들과는 이복 형제가 되는 거죠.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이미 눈치채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민호 씨가 자꾸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상속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지고 있네요.
할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 비밀을 알고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현지 고모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고모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요. 고모가 바로 현우 삼촌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날 밤 우리 집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르시게 하고요.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현우 삼촌은 처음에는 화를 내시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하셨지만 점점 불안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수진 숙모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상속을 요구하면 어떡하냐며 노골적으로 걱정하셨죠. 현지 고모는 역시 변호사답게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어요. 혼외자식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현민 삼촌의 반응이 제일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혼자만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삼촌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 중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네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민 삼촌이 결국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삼촌은 10년 전에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은주 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삼촌 말로는 할아버지가 당시에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하실 때였고 은주 씨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둘 사이에 감정이 생겼고 결국 은주 씨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책임을 지려고 하셨지만 은주 씨가 먼저 회사를 떠나셨다고 해요. 아마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였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민 삼촌이 이 사실을 알고도 10년 동안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삼촌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이 문제를 건드리지 말자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민호 씨가 직접 나타난 상황이 된 거죠. 삼촌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도 이 때문이었어요. 민호 씨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신 거였죠. 현민 삼촌의 진심이 드러나면서 가족 내의 관계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 다음 날 할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아, 너희들이 어젯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할머니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25년 전부터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은주 씨가 임신했을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모든 걸 고백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은주 씨가 조용히 회사를 떠나고 연락을 끊은 후로는 그냥 잊고 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할머니께서 사람을 시켜서 민호 씨의 안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는 걸 보면서 대견해 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아이도 내 할아버지의 피를 받은 손자다.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모든 게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할머니까지 사실을 알고 계셨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한 후 며칠 뒤에 저는 용기를 내서 민호 씨에게 직접 접근해 봤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민호 씨를 우연히 마주친 척하면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궁금한 게 많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민호 씨는 상속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민호 씨의 어머니 은주 씨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은주 씨가 민호 씨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할아버지께 한 번만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였다고 해요. 민호 씨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지만 상황이 복잡했다고만 말씀하셨다고 해요. 민호 씨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상속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다만 어머니가 평생 마음 한구석에 품고 계셨던 분에게 마지막 인사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 씨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면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돈과 상속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호 씨와의 대화 내용을 할머니께 전해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결국 결심을 내리셨어요. 할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리자. 할머니와 저는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 때문에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날은 정신이 맑으셨어요. 할머니께서 은주 씨의 현재 상황과 민호 씨가 찾아온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애가 정말 그렇게 컸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 걸 처음 봤어요. 평생 강인하게만 보이셨던 분이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울컥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날 민호 씨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은주 씨도 모시고 오라고 하셨죠. 25년 만에 재회였어요. 은주 씨는 병색이 역력하셨지만 할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도 은주 씨를 보시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그날 할아버지께서 은주 씨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미안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텐데 민호를 정말 잘 키웠구나. 25년 만의 만남,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은주 씨와 할아버지의 만남 이후에 정말 큰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할머니도 참석하셨고 모든 사실이 공개됐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현우 삼촌과 수진 숙모는 여전히 상속 문제를 걱정하셨어요. 특히 수진 숙모는 법적으로 민호 씨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우리 몫이 줄어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죠. 반면 현지 고모는 변호사로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민호 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민호 씨의 의도가 상속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현민 삼촌은 처음부터 민호 씨를 받아들이자는 쪽이었어요. 어차피 우리와 같은 핏줄이고 지금까지 가족도 모르는 채로 살아온 게 더 안타깝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의 제안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민호와 은주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자고 하신 거예요. 상속과는 별개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자는 뜻이었죠. 할머니의 포용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제안에 대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머니의 제안 이후 며칠 동안 가족들은 각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께서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시고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우선 회사 경영권은 현우 삼촌에게 넘기되 대신 민호 씨를 회사의 재무이사로 영입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민호 씨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하고 가족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뜻이었죠. 부동산 자산은 할머니께서 관리하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과 민호 씨가 균등하게 나눠 가지도록 하셨어요. 즉, 현우, 현지, 현민 삼촌과 민호 씨가 각각 4분의 1씩 갖는 거였죠. 그리고 은주 씨의 치료비와 생활비는 할아버지가 직접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께서 민호 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조건은 하나다. 내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셔야 한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상속은 사양하겠지만 가족이 되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 같네요. 그런데 가족들의 최종 반응은 어땠나요? 할아버지의 결정이 발표된 후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수진 숙모만은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숙모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왜 우리 재산을 나눠줘야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셨어요. 심지어는 민호 씨가 정말 할아버지 아들이 맞는지 DNA 검사를 해보자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때 할머니께서 정말 단호하게 나오셨어요. 수진 씨, 이 집안의 어른은 나와 우리 영감이야. 우리가 결정한 일에 며느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일이 아니야. 싫으면 우리 현우랑 이혼하고 나가든지. 할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시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분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숙모도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우 삼촌도 아내를 타이르셨어요. 여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호 씨가 있어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회사 재무 관리를 전문가가 해주면 더 좋잖아. 결국 숙모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어요. 수진 숙모의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은 가족의 결속력이 이겨낸 것 같네요. 그런데 민호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은 민호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감사하지만 상속은 정말로 포기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할아버지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면서 가족 사업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는 제 실력으로 가족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민호 씨의 이런 태도에 가족들도 감동했어요. 특히 현지 고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며 칭찬하셨고 현민 삼촌도 역시 우리 아버지 아들답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호 씨의 상속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민호야, 네가 포기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게 아니야. 25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라. 결국 민호 씨는 할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서 상속을 받기로 하셨어요. 다만 그 돈으로 어머니 은주 씨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모든 문제가 정리된 후에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민호 씨는 정말로 할아버지 회사의 재무이사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기존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며 경계하는 분위기였지만 민호 씨의 실력과 성실함을 보고 금세 인정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현우 삼촌과 민호 씨가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삼촌은 경영 쪽에 강하고 민호 씨는 재무 쪽 전문가니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삼촌이 저에게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민호가 부담스러웠는데 같이 일해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돼. 오히려 고마울 정도야. 은주 씨의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완치는 어렵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 모임도 더 자주 갖게 됐어요. 이제는 민호 씨와 은주 씨도 함께 참석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게 된 분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지혜와 포용력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연아,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은주 씨와 민호는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 그게 더 소중한 일이야. 할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가 가진 재산은 할아버지가 평생 노력해서 만든 건데 그걸 서로 빼앗으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시겠어. 수진 숙모도 이제는 민호 씨를 인정하시는 분위기예요. 민호 씨가 회사 일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현우 삼촌에게 도움이 되니까 숙모도 마음이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갑자기 좋아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민호 씨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이 화합하면서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예전처럼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회사 일에도 다시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현우 삼촌과 민호 씨가 보고하는 회사 현황을 듣고 조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은주 씨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고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시에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은주 씨가 밤낮 없이 할아버지를 도와줬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은주 씨가 먼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며 회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은주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어. 나보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지. 할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은주 씨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민호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건데요. 사실 민호 씨도 10년 전부터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은주 씨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민호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민호 씨는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봐왔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상황도 계속 관심 있게 봐왔고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민호 씨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어머니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가족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은주 씨는 25년 동안 할아버지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신 거였어요. 자신과 민호 씨가 나타나면 가족에게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암 진단을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신 거죠. 은주 씨의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알게 된 후에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의외로 수진 숙모였어요. 숙모가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연아, 고모한테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는 은주 씨를 나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25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분이었구나. 숙모는 그 후로 은주 씨를 극진히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같이 가주시기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서 가져다 드시고요. 민호 씨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제는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대하세요. 현우 삼촌도 숙모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많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우리 수진이가 마음이 넓어졌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민호 덕분에 우리 집안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갈등의 원인이 될 뻔했던 민호 씨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결시킨 셈이니까요. 민호 씨가 재무이사가 된 후에 회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민호 씨의 전문적인 재무 관리 덕분에 회사 상황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현우 삼촌이 저에게 자랑하시는 게 민호 씨가 회사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많이 찾아내서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세금 관리나 자금 운용 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호 씨는 단순히 재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미래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현우 삼촌의 경영 감각, 그리고 민호 씨의 전문 지식이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며 경계했지만 이제는 민호 씨를 정말 인정하고 있어요. 민호 씨가 직원들 복지 개선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민호가 온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내 아들답다. 할아버지께서 민호 씨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민호 씨와 은주 씨도 함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민호 씨를 막내 아들처럼 여기시고
은주 씨는 사실상 며느리 대접을 받고 계세요. 특히 할머니와 은주 씨가 의외로 잘 맞으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이라서 그런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할머니가 은주 씨에게 하신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주 씨, 2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해요. 은주 씨도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하세요. 병원 치료도 받고 계시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삼촌이 생긴 셈이죠. 민호 씨가 저를 정말 친조카처럼 예뻐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은주 씨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좋은 치료 덕분에 은주 씨의 면역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25년 동안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죄송했는데 이제라도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은주가 건강해져야 내 마음도 편하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오래오래 살자. 은주 씨는 건강이 좋아지면서 할아버지 회사 일도 가끔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비서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현우 삼촌과 민호 씨에게 조언해 주시는 거죠. 건강이 좋아진 은주 씨와 함께 우리 가족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호 씨가 결혼 계획을 발표했어요. 대학교 동창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빨리 데려와서 소개시켜라 하셨어요. 민호 씨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기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도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민호 씨의 재무 관리 덕분에 여유 자금이 생겼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현우 삼촌은 민호가 온 덕분에 회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세요. 할아버지도 이제는 회사 일에서 한 발 물러서시고 할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계세요. 그동안 너무 일만 하셨는데 이제 진짜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상속 문제로만 생각했던 일이 결국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됐어요. 가족이라는 게 꽃같이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민호 씨가 상속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고 은주 씨가 25년 동안 혼자 견뎌오신 이유도 이해가 돼요. 현지 고모가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연아,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어려운 상황을 같이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갈등이 생길 뻔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됐어요. 최근에 할머니께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일기처럼 기록해 두셨다가 예쁘게 재본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제목이 우리 가족 이야기 사랑과 용서의 25년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 가족의 모습, 특히 은주 씨와 민호 씨에 대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할머니께서 책 마지막 부분에 쓰신 글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서로 다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그래도 결국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 책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읽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생각이에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거의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좋아지셨다고 해요. 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인 것 같아요. 은주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완치 선언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민호 씨는 예정대로 결혼했어요. 정말 예쁜 결혼식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민호 씨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회사도 정말 좋아졌어요. 민호 씨의 전문적인 관리 덕분에 매출이 30%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도 많이 개선됐죠. 가장 놀라운 건 수진 숙모의 변화예요. 이제는 민호 씨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하세요. 민호 씨 부인에게도 정말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민호 씨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이 정말 웃겼어요. 이제 4대가 함께 사는 집안이 되는구나. 정말 복받은 집안이야. 은주 씨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며느리가 생기고 이제 손자까지 생기니까 인생이 완전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성을 따라서 박씨로 호적에 올릴 거라고 했어요. 25년 만에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가족 모두 태어날 아이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사촌동생이 생기는 셈이니까 저도 설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될 뻔했던 일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됐어요. 만약 민호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가족의 일원을 잃고 살았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것이고 은주 씨도 혼자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됐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의 짐을 덜으셨고 은주 씨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민호 씨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기존 가족들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특히 할머니의 지혜와 포용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할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현우 삼촌, 현지 고모, 현민 삼촌도 각자 다른 방식이었지만 결국 가족을 위해 노력해 주셨고 수진 숙모도 처음에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선 할아버지께서 회사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세요. 현우 삼촌이 회장이 되고 민호 씨가 사장을 맡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은주 씨와 할머니는 함께 사회복지 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거죠. 현지 고모는 가족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이 겪었던 것처럼 복잡한 가족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민 삼촌은 예술 활동을 계속하시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 가족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생겼어요. 나중에 가족 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갑자기 삼촌이 하나 더 생기니까 어떠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해졌거든. 정말 그래요. 민호 삼촌이 오면서 우리 집은 더 활기차졌어요. 삼촌의 전문 지식 덕분에 회사도 좋아졌고 은주 고모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더 화목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하세요. 25년 동안 마음의 짐을 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서연아,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지.
우리 가족도 이제야 진짜 완성된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호 삼촌과 은주 고모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무언가 부족한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현지 고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모는 그동안 일에만 집중하시느라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난 다른 변호사분과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고모가 40이 넘도록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고모 남자친구분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데 우리 가족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민호 삼촌의 상속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모가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웃겼어요. 서연아, 고모도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볼까 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한 걸 보니까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어졌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요. 민호 삼촌이 재무이사가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회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우선 매출이 40% 이상 늘었어요. 민호 삼촌의 정확한 재무 분석과 전략적 투자 덕분에 회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은 거죠.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어요. 민호 삼촌이 복리후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거든요. 직원들 자녀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확대, 휴가제도 개선 등등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현우 삼촌은 이제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복잡한 재무 관리는 민호 삼촌이 담당하니까 삼촌은 사업 확장과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민호가 오고 나서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했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형제가 힘을 합치니까 가능해졌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현우 삼촌과 민호 삼촌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은주 고모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고모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고모의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2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나누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고모가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연아, 25년 동안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어서 정말 보람 있어. 할머니도 고모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정말 활기를 찾으셨어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에 남아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은주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 두 분이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새로운 전통들이 생겼어요. 매년 민호 삼촌이 처음 할아버지를 찾아온 날을 가족 재회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기로 했어요. 그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은주 고모의 생일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께서 제안하신 건데 용기와 희생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고모의 25년간의 희생을 기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생신에는 회사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를 열어요. 민호 삼촌이 기획한 건데 할아버지의 창업 정신과 가족 가치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전통은 가족 이야기 쓰기예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건데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일기를 써요.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의 역사를 전해주기 위해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갑자기 삼촌이 생기다니 신기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제 절친한 친구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연아, 너희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 우리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대학교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많은 학우들이 감동받더라고요. 특히 가족 갈등을 사랑으로 해결한 사례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께서도 현대사회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상담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연들도 생겼어요. 지역 신문에 우리 가족 이야기가 실린 후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복잡한 가족 관계나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조언을 구하는 거였죠. 현지 고모와 민호 삼촌이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고모는 법적인 조언을, 삼촌은 재무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은주 고모와 할머니의 봉사 활동도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 지원센터에서만 활동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가족 경영의 성공 사례로 여러 기업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경영 철학과 가족 가치를 듣고 싶어하는 기업가들이 많다고 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가족 구성원이 늘었어요. 민호 삼촌과 은주 고모, 그리고 민호 삼촌의 아내까지. 곧 태어날 아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대가족이 됐어요. 회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출뿐만 아니라 직원 만족도, 사회적 평판 모든 면에서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처음에는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길 뻔했지만 결국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건강도 크게 좋아지셨고 할머니도 새로운 생활에 활력을 찾으셨어요. 은주 고모의 건강 회복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가족의 의미, 사랑의 진정한 가치,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거든요. 최근에 또 다른 기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현지 고모가 정말로 결혼 발표를 하셨어요.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벌써부터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계세요. 민호 삼촌 부부의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태명을 희망이라고 지었는데 정말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 삼촌이 우리 가족에 완전히 녹아든 것 같아요. 삼촌의 아내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처음에는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셨어요. 특히 할머니와 은주 고모와 정말 친하게 지내세요. 민호 삼촌은 이제 회사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집안의 큰 결정을 내릴 때 삼촌의 의견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우 삼촌과 민호 삼촌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형제처럼 지내세요. 회사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됐어요. 현민 삼촌도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셨어요. 예술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동시에 가족 사업에도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삼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는 가족 화합의 모범 사례로 우리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복잡한 가족 관계를 사랑과 이해로 해결한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교육계에서도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가족 교육이나 인성 교육에 좋은 사례로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여러 곳에서 받았거든요. 기업들도 우리 회사의 가족 경영 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한 사례로 벤치마킹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이겨낸 가족의 위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
실화 등의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우리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치매와 상속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사랑과 용서의 힘을 직접 체험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건강하시고 은주 고모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현우 삼촌과 민호 삼촌은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고 현지 고모와 현민 삼촌도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곳이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그래도 결국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호 삼촌 부부의 아기가 태어나서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고 현지 고모의 결혼 준비로 온 가족이 바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80이 되어서야 이걸 깨닫다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얻은 진정한 보물은 8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완전한 가족의 화합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